나라를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제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년이 돼갑니다. 최상병 엄마가 편지를 쓴 것도 그걸 걱정하신 걸 겁니다.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요. 일단 지금 용산과 관계자들 간에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이런 자들 간에 막 오고 갔던 통화들 1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 기록이 얼마 남지 그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도 특검을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할 거거든요. 아예 지금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랑스럽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는 대통령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도 다 함께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하는 데 힘을 합칠 겁니다. 조국신당,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죠.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 증거인 통화기록 보존 연한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안진걸 소장님,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분명히 본인의 이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 지금 윤석열 특검법이 됐거든요. 본인이 경로하고 본인이 임성근을 무슨 이유인지 아까 추경호 대표가 강력히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건의한다가 강력히 김건희를 보호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노선은 정부의 기능을 못한다 해서 무정부주의, 심지어 모든 것을 김건희 비호에 초점한다 해서 건의주의라는 지금 풍자가 도는데 또 분명히 본인들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것 같거든요. 저는 결국은 국민들의 일치된 투쟁과 압도적인 민심으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길고 쏟아 나온다는 경고를 미리 함으로써 차마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이것은 정말 이제 15번째 거부권이잖아요. 탄핵에 돌입한다는 야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층,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임기 단축이든 탄핵이든 무엇이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빨리 윤석열, 김건희 권력이 권좌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합의가 저는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법입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남발될 요지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의 뭐 14번 정도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특히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까지도 아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거부한다. 그럼 이건 정말 국정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제가 기자도 하고 공직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런 기괴한 여당을 본 적이 없어요. 야당이 보이콧하면 여당이 가서 설득하고 왜 이래 국회가 일을 해야지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여당이 우리는 국회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해. 우리 법안 처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여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워낙 남발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양심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분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뻔뻔함인 것 같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드러나도 뻔뻔하게 무시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 하는 걸 보십시오. 거의 권익위도요. 이번에 그거를 종결 조치를 했는데 그 전에 권익위에서 이렇게 그 표결을 할 때 보면 지금 대상이 된 사람은 나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나는 이번에 빠질래. 이렇게 회피 신청을 합니다.
그게 사실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유철환 또 부위원장 그자 이름이 뭐죠? 정승용인가? 정승윤. 예? 정승윤. 예. 다 표결에 참여했어요. 검찰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동기고. 그러면은 내 서울법대 동기 친구 그 배우자가 걸려 있는 일이면 회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세현 대변인. 그래놓고도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한 표만 더 했어도 종결 처리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 논의를 할 때도 김건희 씨 관련돼서 뇌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뇌물이란 단어를 좀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니 무슨 단어까지 거기서 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낱낱이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 정권 그다음 국민의힘까지 단체로 마약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0.73%라는 그 약간의 깻잎 같은 승리가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마약을 먹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초등학생도 많이 아는 말이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부에 있는 그 정무직 공무원들도 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보고 본인의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까지 하면 되는지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추측을 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지금 딱 봤더니 대통령이 하는 꼴이 이거 뭐 법도 어겨 헌법도 어겨 국민 무시해 민주주의 절차 무시해 상권분리 훼손해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날뛰어가지고 본인이 헌법 무시하고 정당법 무시하고 모든 민주주의 자체 그런 권한 권리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막 마구잡이를 하는 꼴을 봤을 때 지금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아 내가 막 해도 되겠구나. 나만 피하면 되겠구나. 나만 잘 되면 되는구나. 아래 것들한테 밀으면 되지. 라는 인식이 다 박힌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더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서 시민이 뽑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헌법기관인데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괴물 같은 일들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가 나중에 국사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나쁜 선례로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진짜 창피한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쪽팔린지 알아야 될 겁니다. 자식한테 쪽팔린지 알아야 돼요. 정말. 뭐 근데 쪽팔린지 알고 창피한지 알았으면 이런 짓 안 할 텐데 제가 임세현 소장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반드시 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의원 2명이 조롱을 하고 한다니까요. 예. 나는 반대야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하하하 웃고 가고 제가 항의하니까 조용히 하고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그런 거 좀 찍어 놓으세요. 예, 그 다행히 그 찍혀가지고 지금 찍어서 우리 보내주세요. 쇼츠에서 쇼츠로 지금 쿨박스라는 유튜브의 쇼츠에 수백만 명이 보고 계시고 오마이뉴스나 안진걸TV 뭐 임센TV도 올라가 있는데 오늘 전혜연 기자님께서 여당일 포기했다 여포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전 가급적이면 저도 대화 타입을 굉장히 어쨌든 중요시 여기는데 이건 여포당이 아니라 인포입니다. 인포. 인간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특검법은 더한 것도 하자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국민들의 기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나라가 좀 더 깨끗해지겠지. 수사를 통해서 비리가 밝혀지게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이 요즘 뭔지 아세요? 대왕 법꾸라지. 대왕 법꾸라지. 저희가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건데 야 법을 잘 적용해서 수사를 철저하고 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해서 국민들을 속이더니 본인과 본인 가족들에게 적용된 것은 어쩌면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요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할 생각을 하냐. 조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 법을 적용해야죠. 조사를 안 하고서 법전만 놓고서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권익위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외국인이어서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게 무슨 기괴한 짓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왕 법꾸라지고 전 나라를 지금
법꾸라지 양성소를 만든다고 진짜 한탄을 하는 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는 또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어요. 뭐냐, 뭐 이른바 모 시민단체가 최재형 목사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발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에코백 들고 쇼하면서 해외 나가는 사이에 최재형 목사님은 오늘도 경찰에 지금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재형 목사가 한 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아니, 명품 가방 준 나를 불러다가 건희가 조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난 청탁했어요. 나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왜 이거 조사 안 합니까? 왜 김건희 여사 처벌하려는 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 주고 줬다는 사람은 계속 조사받고 동영상은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그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지금 해외에 나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진짜 저는 요즘 법조인들 사이에서 야, 진짜 법꾸라지 양성소를 전 나라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불러서 조사는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 표결 결과를 놓고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 그동안 권익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는 그 자신의 지인이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게 엮여 있을 때는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회피 조치를 합니다.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한.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떠나는 모습에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룰루랄라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지나서 카자흐스탄 갔는데 김건희가 이번에 들고 간 가방이 에코백인가 됐죠. 왜 디올백 안 들고 갔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이번에 뭐 가방을 비서한테 주는 장면이 좀 관심을 끌었다고 하죠. 한번 보실까요? 그런 걸 노룩이라고 하죠, 임세은 대변인.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저 가방이 뭐 샤넬인지 디올인지 뭐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에코백 들고 갔었어요. 그 당시 또 뭐가 문제가 됐냐? 에코백 안에 이른바 에르메스로 추정되는 정말 파우치가 이렇게 이만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뭐냐, 샤넬이냐 에르메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근데 똑같은 에코백을 들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저는 이런 뻔뻔함이 정말 치가 떨리는 게요. 지금 디올백 사건으로 여러 가지 권익이나 또 최재형 목사의 조사라던가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럼 가방을 잘 들고 가지 말던가. 꼭 가방 들고 갑니까? 예전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순방 갈 때 가방 그렇게 꼭 본인이 안 들고 갔었어요. 어차피 수행 직원들이 뭐 물품 같은 거 챙겨서 가기 때문에. 근데 보란 듯이 가방, 저는 이거 국민 조롱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그 에코백. 그리고 에코백 살짝 보이는 게 이번에 또 은색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고안에는. 뭐 거기엔 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해주는 가방은 들고 갔을 때 그 에코백은 아니죠? 아니었어요. 그 딱 전달해 준 거고, 다시 이제 딱 에코백으로 갈아서 비행기 계단을 올라갈 때는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국민 상대로 조롱하는 걸 봐요. 국민에게, 야, 니네 백날 지져봐라.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마침 그 에코백에 있는 그림이 개 그림입니다. 네, 개가 짖고 있어요.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러면서. 네. 아니 뭐 바이바이 플라스틱이야. 그 개를 좋아하기는 해요. 사과도 개 사과하고, 그렇죠. 이번에 또 네. 선물도 개를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2마리인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 집에 개가 몇 마리 되는 거예요? 이미 한 6마리인가 8마리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듣기로는 용산 관저에 개 전용 거실도 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뭐 실제로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10마리끼리 또 재밌게 지내다가 가끔 이제 동물농장 같은 데도 출연하시고. 그 개 목숨만큼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좀 생각하고 지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만큼 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을 진짜 사랑하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이 1박 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압사라고? 니진탕이겠지? 그래서 저는 그걸 짓거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보이지 않거든요. 최상면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그 부부가 동물을 진짜 사랑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동물권이 세계적인 추세고 대한민국도 반려견, 반려묘하고 함께 사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물권 단체분들 중에도요. 동물을 사랑하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을 하야 되는데 그 부부에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하는 분 많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메시지 좋은 거죠. 근데 본인이 디올백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알리백 몰라도 된다는 황당한 말을 짓거리고 오로지 디올백과 김건희주의, 건희주의로 이렇게 점철된 국정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에코백을 등록, 전 봤을 때 이러더라고요. 니들이 디올백 맨날 지어하는데 나 사실은 에코백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국민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미지가 전혀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고. 그래 놓고 지금 공항에서 보니까 다른 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정말 보여주기식으로 장난을 친 거죠. 디올백 이야기 좀 그만해. 나 에코백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안에 뭐였는지 모르고 실제 공항에서는 다른 백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기만을 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토리 아빠, 토리 엄마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이 최상병 어머니가 저 최숙은 엄마예요라고 편지를 썼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반려견 한 마리만 세상을 떠나도 그 가족들이 우울증 증상이 올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데 나라 믿고 아들을 군에 보내다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처한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과거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왜 뭐 대통령을 국부라 부르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부부의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라면 더 자숙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보란듯이 에코백 들고 해외 나가는 거 보면 저는 이제 권익위가 사실상 다 짜맞추기를 했고 이 순방 시기에 맞춰서 후다닥 발표하고 끝내려고 각본을 다 짜놓은 것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사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지금 나라도 흉흉하고 안보도 문제고 이 최수근 상명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고 더 약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해왔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뭐 대왕 법그라지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 현실이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조롱이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개망신을 사고 있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언론이 김건희 성형수술을 언급을 했대요. 네. 그 장면 혹시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 언론에 나온 거예요. 논문 표절 얘기도 나옵니다. 저기. 야, 근데 저건 김건희도 긴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저거 보고 아니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 얼굴을 거친 것을 가지고 저렇게 보도해도 되나? 논문 표절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게 임선 대변인 네.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나라 망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어쨌든 저 부부가 간 건데 우리가 안에서는 대통령 밉고 싫고 짜증나고 꼴 보기 싫어요. 그래도 어쨌든 갔습니다. 그럼 갔으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그런 대접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거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불러놓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디올백 관련해서 많은 외신에서도 디올백이 뭐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외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자기들끼리 쓴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국빈을 초청해놓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이런 뭐 제가 비속어인데 야지를 준 거예요. 예. 그 앞에서. 그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으로서 품격과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 외국에서도 심지어 국격으로 불러놓고도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그 대통령 부부와 그 대통령실이면요. 당장 저기 압수수색 해야죠.
왜 거기다 조용합니까? 저 사진 명예훼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지금 뭐 영업하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성형 실력이 이 정도다. 네. 어? 네. 한 번만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외신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 저는 정말 전혜영 교수님 네. 같은 사람 맞아요? 저렇게도 가능은 합니까? 글쎄요. 저는 뭐 겁이 많아서 사실 저런 걸 잘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렇게 될 수는 있나 봐요? 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굳이 생각을 하자면 한국의 성형 뭐 소식이 뭐 솜씨가 이 정도로 좋다 뭐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할 수 글쎄요. 좀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계신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좀 두 분이 계시니까 물어봅시다. 가운데 사진이 지금 학사모가 석사모가 쓰고 찍은 사진인 것 같고 네. 옆이 최근 사진인데 가운데 얼굴보다 최근에 이렇게 고친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까? 문제는 저것도 최근이 아니라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가장 오른쪽이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가운데 얼굴이 뭐가 어때서 그걸 저렇게 바꾸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본인만의 기준이 있겠죠. 뭐 어떻게 되고 싶은 기준이 있는 건데 저는 그거를 이제 아름답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내 과거를 지우고 없애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바꿨죠. 네. 학력도 바꿨죠. 예. 경력도 바꿨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있던 여러 수사 혐의 다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솔직하고 투명하면 그 잠깐 좀 예뻐지고 싶어서 뭐 손 대는 거 그거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보여지는 인물이니까 대통령 배우자라 보면 이게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한데 그런데 이제 본인의 삶에서 과연 진실은 단 하나라도 있냐는 겁니다. 그 경력, 학력, 심지어 결혼 이력까지도 뭐 바꿨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집도 바꿨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어느 하나가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저 수술한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참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하안금 좀 했잖아요. 네. 정말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준다고 잘 됐다 훨씬 낫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시는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해 힘들고 그 막 회복하는데 못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밑에를 약간 좀 그거 하는데 저렇게 고치려고 그러면 그거 보통 그 인내심 그런 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최근에 그런 보도가 인터넷 언론에서 나왔죠. 대통령 해외 순방의 주치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따라가서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깝게 쇼핑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항변을 하기를 해외 가서 뭐 다치기도 하면은 뭐 성형외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라는 논리의 주장을 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해외 순방에 갈 정도면 뭐 내과 외과 전문의가 따라가서 정말 응급사항에 대응을 하지 왜 성형외과 전문의가 어떤 이렇게 응급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해외 순방 일정 가는지 그것도 참 의아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해외 언론에서 보통은 다른 나라의 정상에 오면 그 정상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뭐 문화에 관심이 많고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나토 방문했을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리투아니아 해외 외신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하는 게 떡 찍혀서 나갔어요. 그때도 우리나라 언론이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압수수색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그러니까 해외만 나가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거나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어떤 외교 사절의 역할을 하는 여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성형을 저렇게 했다라던가 뭐 명품 쇼핑을 했다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영업사원이 아니라 영업을 망치는 사원이고 국격 떨어지는 부부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부부가 무슨 주사를 맞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주사냐. 그래서 그것은 뭐 정확하게 내가 지금은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주치의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뒤로 이제 나오는 영상이 6월 6일 현충일 날 김건희가 막 완전 이상하게 막 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으로 보이는 그런 증세가 나타났다 그렇게도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임세현 대변인 네. 오늘 오셨는데 네, 네. 우리가 일부에 이 최상병 엄마 편지도 읽고 하면서 너무 좀 무거웠잖아요. 네. 일부 또 이렇게 너무 무겁게 끝낼 수 없지 않아요? 아니 진짜 지난주에 큰 화제가 되셨죠. 그 영상이 정말 이게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막 이렇게 가져가서 지금 100만 회가 넘었어요. 100만 응용이 뷰가. 엄청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사는 한참 연락 안 했던 후배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누나 얼굴이 막 돌아다닌다고 김건희 씨 흉내내는. 그래서 누나 그런 사람이었어 뭐 이러고 하여튼 그런 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예. 네. 지금 네. 카자흐스탄 뭐 이런데 중앙아시아 얼마 만에 나가는 거예요? 6개월 넘었죠. 넘었죠. 네. 얼마나 좋을까? 뭐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좋을 때요. 좋을 때를 사실 잘 못 봐가지고 우리 여사님 아직 해외 나가실 때 표정 보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말투는 늘 비슷하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기뻐하는 말투는 네. 이렇게 말을 좀 더듬어요. 흥분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멋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에이스 중에 에이스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저랑 우리 남편은 개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저씨도 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개를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식용인 개와 아닌 개를 구별합니다. 우리 남편이 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 사실 저 목소리가 너무 다운돼가지고 더듬는 건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더듬더라고요. 예, 이게 막 발음이 이게 막 빨리 말하다 보면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지 조금 이렇게 막 더듬 할 때가 있어요. 멤버 유지나 단어 구사력이 좀 맞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중에 에이스. 공식 행사에서 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못 배운 티가 난다는 말 가끔 하는데 사실 못 배운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최소한 공식 행사에서 영부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도 그 열중 시업 그걸 안 하잖아요. 국군의 행사 때 계속 전혀 이 부분은 준비를 안 합니다. 지 멋대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형이든 이혼이든 뭐 그걸 문제 삼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조작해버리는 거. 주가 조작도 모자라서 잔고 조작, 그것도 모자라서 고속도로 조작까지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성형까지 같이 달아나면서 아예 인생을 조작하는구나. 모든 걸 조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임세현 대변인 성대모사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그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대단하죠. 그 도사들과 이제 뭐 철학적인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삶은 무엇인가였더라고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 바빠서 그 시간에 도사들이랑 이야기하지. 삶은 무엇인가. 그치 동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동생. 그래도 임세현 대변인 덕택에 조금 마음을 풀고 일부를 마칠 수가 있게 됐네요. 털 뽑힌 천공님 아이디가 참 재밌으십니다. 그러면 개 4마리가 귀국하는 거네요? 신호님, 분명한 건 김건희 얼굴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게 국민을 비웃으면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느낌 받으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야구르지 마음대로 해봐라.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검찰 수사팀을 학살한 날 공식 일정을 재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 디올백 무혐의야. 좀 있으면 발표될 거야. 나 그러니까 에코백 들고 간다? 거의 이런 태도죠. 이미 다 보호를 받고 행보를 하는 겁니다. 베프맨님, 태국에서 자식을 초등학교 보내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회의를 할 때조차도 자신과 관련이 있으면 그 회의에서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아까 회피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죠. 여수 밤바다님, 우와, 샤넬 가브리엘 백이네요. 아까 그게 그래요? 그 검정색 그래요? 네. 비서한테 준 거. 대단하시네. 느낌이 샤넬 느낌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야, 이거 한번 딱 보시고 요즘엔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예. 한번 나중에 확인돼 보면. 이은주님, 안진걸 소장님 풀박스 유튜브를 못 찾겠습니다. 정확한 이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풀박스입니까? COLLBOX 쿨박스. 콜박스. 아니 COLL. COLL? CALL이 아니고 COE. 쿨박스? 예. 왜 아침에 헷갈리세요? 제가 우리 쿨박스? PD님한테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그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의 행태. 예, 그 국민의힘에서 야유하고 한 거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백브라고 있을 때. 없으니까 데려다가 네. 당신 자신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네, 대통령. 어디서 웃고 다니세요? 네,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단호한 심판을 받은 거다. 제가 1, 2분 늦었습니다. 11시 40분에 딱 시작해서 1, 2분 늦었는데 보통은 한 5분 정도는 기다려 주십니다. 관행상. 근데 그 1, 2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야, 시간 좀 지켜라고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중하게 지금 끝냅니다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그 군인 출신 의원인데 한기호 의원 하는 행태 보셨죠? 우리 해병대 출신 3분이나 있는데 미안하게 고개를 숙여 가지는 못할 망정 나는 반대로 하고 손을 들면서 오히려 이 후배 군인들이 애절한 호소를 조롱하고 갔습니다. 당신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저희들이 호소하니까 하하하 웃고 가는 거 보셨죠? 한기호 의원이었어요? 네. 예.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그 평화 지키는 군인은 뭡니까? 나라를 위한 충성심,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